혹시 몇 년 전에 너랑 나랑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냐? 그래서 내가 조금 웃었어요. 왜냐면 기억이 나서. 네, 기억이 나서. 너무 로맨틱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은 강혜영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미혼이고 미국에서는 기혼의 삶을 살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 미혼인 중년의 유브레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혜영님을 엄청나게 모시고 싶었던 이유를 갑자기 이렇게 면전에서 초반에 바로 고백하듯이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뭔가 퀴어의 라이프 스타일 네. 을 취하면서 산 지가 되게 얼마가 안 됐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레즈비언으로 네. 살다가 이제 오히려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퀴어 커뮤니티가 이렇게나 다채롭구나, 한국에서 이거를 알고, 그리고 알게 된 경위 속에 피우다가 있었어요. 근데 피우다가 이제 퀴어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리고 어떤 라이프 샵인데, 네. 저는 이제 이런 라이프 샵이 있다는 거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지만 되게 네. 이제 폭력적인 이미지. 그쵸. 좀. 그런 라이프 샵들은 좀 내 정체성, 나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가기에는 좀 폭력적이고 이제 불쾌한 경험을 얻기가 쉬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피우다를 알게 되고 되게 많은 존중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 샵에도 를 알게 되면서 막 더 이게 마음이 많이 열렸었거든요. 되게 나를 표현하면서 살아도 네. 되겠다, 이 어떤 문화에서는 내가 분명하게 존중을 받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계기여서, 일단 피우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감사.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제가 되게, 오히려 저는 되게 뿌듯해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혜영님께서 네. 유명한 기혼이시죠? 유명한 기혼은 아니지만 좀 그쵸. 약간 배우자 덕질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유명한,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우리 커뮤니티에서 네임드라고 볼 수 있는 약간 와미새. 맞아요. 대놓고 와이프에 미친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맞아요. 네. 정말 이제 집에서도 잘하고 집 밖에서도 잘하는, 집에서도 퀴어 복지를 위해 힘쓰고 와이프 복지를 위해 힘쓰고, 밖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일단 또 집 안에서도 막 되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네, 보여주시잖아요. 맞아요. 와이프분과 막 자주 미디어에도 노출되시고, 네. 같이 인터뷰도 막 하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혜영 언니를 꼭 모시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아가쥐 친구들, 저희 네. 구독자 이름이 아가쥐거든요. 귀여워. 그러니까 뻔뻔하게 구독자 이름을 투표를 붙였는데, 그때 막 한 100명도 안 됐을 때, 구독자.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투표를 제 친구들이 해준 건데, 이제 뻔뻔하게 아가쥐라고 불리고 싶다, 난 아가가 되고 싶다 라고 요구해서 아가쥐가 됐어요. 귀여운데요? 맞아요. 지금은 네. 저도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아가쥐들 중에서 진짜 아가들이 있어요. 막 10대 네. 청소년분들이 있어서, 그 청소년분들이 가끔씩 제가 이제 사연 같은 거를 폼을 열어서 봤는데, 가끔씩 뭔가 이제 정체성 혼란이 있다, 나 정체화 중인데 걱정되는 건 좀 이제 퀴어로 살면 정상적인 삶을 네. 살지 못할까봐 되게 두렵다, 뭔가 이제 규범 사회 밖의 사람이 될까봐 무섭다, 이런 사연들이 좀 들어와요. 네. 근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혜영 언니를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나처럼 지금 이게 카메라 앞에서 혼잣말하는 퀴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은데요. 물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물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독거 노총각 같은 퀴어만 있는 게 아니고
번듯한 가정을 차리고 귀여운 이제 반려동물들과 함께 네. 완벽한 규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장매님이 항상 저한테 혜영님 이렇게 하는데 혜영 언니라고 해줘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너무 지금 특별해진 기분. 제가 약간 네. 예전에 아는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언니 자기 언니라고 불러주면 진짜 좋아한다고. 언니병. 약간, 예, 조금 언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갑자기 친밀감이 확 올라가면서 오늘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혜영 사장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네네. 오늘 아마 좀 평소에 이렇게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날것에 많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바인데요. 알겠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약간 정말 편하게 네네, 좋아요. 거의 라디오라고 생각해주세요. 좋아요. 약간 보이는 라디오처럼 네. 이제 아가쥐 여러분들도 제가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보이는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약간 피우다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서. 피우다는 이제 성생활 용품을 소개하고 우리 생활에 유익한 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샵인데 그 성소수자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생활용품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생활에 유익한 제품들을 소개한다고 바로 느낄 수 있지만 그 앞에 성이라는 단어 한 글자가 붙어서 성생활용품이라고 하면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쓴다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사실 성생활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그 생활의 일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가 운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팀원들을 뽑을 때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을 때 만약에 내가 불편하지 않다면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애인하고의 관계나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다른 데 가서 이거를 막 고르면서 뭘 어디다 쓰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여자친구랑 쓸 건데 주인이 바로 남자친구랑 쓰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물어보지 못하고 쇼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피우다에 오면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또 이제 고객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는 성소수자가 운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성생활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성생활이 소외되지 않고 이제 이런 제품들을 소개할 때도 좀 안전하게 재밌게 쓸 수 있게 소개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불편한 경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생각이 난 썰인데 제 친구 커플들도 이제 사귄 지가 어느 정도 돼서 네. 우리도 좀 써보자 이러면서 그냥 이제 길거리에 보이는 네네. 간판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쓰실 거냐라고 주인분께서 바로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되게 포괄적인 네. 곳인가 봐 이러면서 네 저희 둘이 쓸 거예요 이랬더니 그러면 여자분들밖에 없으니까 남자께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준비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오히려 가드를 낮췄더니 성희롱이 정면으로 들어와서 네. 다시는 오지 말자. 우리 사이엔 이런 용품은 없다. 이렇게 완전 못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용품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그런 가게에 대한 경험들이. 그래서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피우다를 가시라고. 감사합니다. 광고. 갑자기 광고로. 근데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를 가서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뭐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러면 당연히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소소하게 쇼핑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생활 관련한 용품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편하다면 고객이 자기 사항을 약간은 오픈을 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물건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혹시 괜히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할까봐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니 생각보다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거나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저희가 이런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관계나 내 일상을 좀 더 즐겁게 해주고 쓰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그걸 맞춰서 좀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처음에 이제 직업 소개를 할 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좀 불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좀 무거운 자리, 보수적인 자리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데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명함을 내밀 때 좀 약간 저도 주눅이 들거나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순간은 거의 없고 이걸 하면서 오히려 저 스스로가 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편하게 노출을 하게 되고 제 몸을 또 조금 더 긍정하게 되고 성을 또 좀 긍정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성장한 것도 되게 커서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조언해주는 게 맞나?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 7년 가까이 달려오면서 좀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편하게 오셔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우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피우다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네, 맞아요. 언제쯤 이제 오픈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온라인을 동시에 했다가 오프라인 매장이 건물이 없어지면서 이제 한동안 쉬면서 온라인만 했다가 다시 원하는 공간을 찾은 건데 지금 거의 한 1년 반, 2년 만에 새로 또 오픈을 하는 건데 7월 5일 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7월 5일 날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3일 정도 파티를 하고 그 뒤로는 그냥 꾸준히 이제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이번 기회에 한번 놀러 와보고 싶다면 그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행사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선물이나 아니면 좀 볼거리 이런 것들이 그때 좀 재밌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잊지 말고 시간표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이런 퀴어 이벤트는 해줄 때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그래도 좁으니 바다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 피우다 오프라인 샵 옛날에 있었던 샵이 딱 해방촌 초입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이게 든든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사라져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근처죠. 경리단길에 찾아보시면 피우다가 맞이해주고 있을 거라는 점. 이제 또 피우다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로 이제 혜영 언니를 모시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 피우다의 걸 보스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성공한 10년째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와이프랑 만난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15년 이상? 근데 사귄 거는 그래도 한 12년, 13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성공한 약 20년간의 관계를 유지 중이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여성 퀴어 커플은 굉장히 가까워지는 기간이 빨라서, 속도가 빨라서 사실은 곱하기 5를 해야 된다. 100년 해로를. 재밌는데요. 100년 해로를 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실존하는 100년 해로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 실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러브 스토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얘기를 듣다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만약에 저희가 뭐 만나고 안 기간이 15년 정도라고 하면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 해에 태어나신 분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고 약간 컨텐츠를 고려해서 우리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딱 재미있는 알맹이 지루한 부분 디테일을 다 빼고 알맹이만 얘기를 하면 저희는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알게 됐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어플로 많이 만나는 환경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피숍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어머머. 지금의 와이프가 됐다. 근데 약간 디테일을 들어가면 그때 저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4년을 사귄 얘기하지 말까? 특정될 수 있으니까 4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4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제가 이태원에 있는 그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친구랑 2층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막 둘러보고 있고 제 여자친구는 아래층에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 이렇게 정말 그 레즈비언 기운이 많이 풍기는 외국인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이런 사전 같은 책을 읽고 있어서 와,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 두꺼운 책을 읽고 있네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레즈 같은데 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마주치니까 조금 제가 민망해가지고 피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저 앞에 있는 사람 이쪽 같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100%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봤는데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한 두어 번 눈이 마주쳤을 때 뭐 한 번 정도 더 보면 눈이 마주치지 않겠지.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정말 호기심에 한 번 본 건데 또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머. 그렇게 하고 저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자친구 그 저의 X가 올라와서 나 쟤 알아 이러면서 인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도 워낙 뭔가 저 스스로도 벽장으로 사회생활 할 땐 벽장으로 지냈었고 이쪽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치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그런 호기심으로 이렇게 막 쳐다봤던 거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 그냥 찰나에 인연이 돼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아주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 친구를 좋아하는 주변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친구가 만나던 사람을 우연히 또 다 같이 술 마시는 자리에 저희랑 같이 만나게 돼서 술도 같이 먹은 적이 있었고 한 2, 3년 동안은 아주 친하진 않고 가끔 연락은 하지만 뭐 온앤오프로 만나면서 제 애인이 뭐 생일이거나 이럴 때 그때 걔도 부를까? 이러면서 뭐 가끔 부르고 그냥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쟤네끼리 바람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를 해서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전혀 없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저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람이 멋있다.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정리가 돼 있고 좀 저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자신감이 넘치고 멋있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막장 드라마를 한번 찍고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애인이 유부녀랑 외도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막장이라 막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정말 그때 4년을 만난 사람이랑 20대 후반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난 이제 절대 연애 안 한다. 아무도 안 만난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막 그랬는데 이제 그때 지금 와이프가 메시지가 와서 너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뭐 대화할 친구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나도 있으니까 연락해.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도 아주 타이트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별하고 나면 친한 친구랑 막 술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냥 고맙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한 몇 달이 지났어요. 방황을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약간 정신을 차렸을 때 지금 와이프가 저한테 혹시 오늘 저녁 때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냐 그래갖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저녁을 먹는데 혹시 몇 년 전에 너랑 나랑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냐. 그래서 내가 조금 웃었어요. 왜냐면 기억이 나서. 네, 기억이 나서. 너무 로맨틱하잖아. 네, 저 진짜 그때가 그때 아내가 입고 있었던 추리닝 바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회색 추리닝 바지 입고 있었고. 그래서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내가 그때 너랑 눈을 마주치고 나서 같은 페이지만 계속 읽었다. 그렇게? 와, 외국인은 다르다. 정말 약간 가끔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좀 복사해서 좀 카피해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 같은 페이지를 계속 읽었다. 나는 그때부터 너를 좋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 나도 마찬가지만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감정을 키우진 않았다. 근데 네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바로 달려가서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회복이 안 된 과정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싶지 않았대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지금 용기 내서 하는 거고 요번 한 번만 딱 얘기할 거니까
나중에 너가 좀 더 회복이 돼서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나도 기억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좀 생각해줘. 그래서 열받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는 진짜 막 너무 떨리는 거 진짜 그랬어요. 약간 회복이 안 됐지만 어제까지 지금 얘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아침마다 이제 연애 절대 안 한다고 결심을 하고 나는 혼자 늙을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한 상태였는데 그 고백을 듣고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곱고 바르고 멋있는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줄 거란 생각을 안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용기를 한 번 냈으니까 저도 조금 용기를 내서 집에 걸어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헤어질 때 내가 언젠가 꼭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에 여러 일이 있다가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진짜 조선인들은 아무리 뭐 외국물을 먹고 이래도 안 나오는 말들을 아주 서스럼 없이 해주신 우리의 네. 그 저는 근데 진짜 고마웠죠. 용기를 내줘서. 그리고 약간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거를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를 하면 그 되게 뭔가 자기 자신감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자기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제가 몰라줄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잘해주고 이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막 그랬대요. 야, 쟤 맨날 바에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술 마시고 그러던데 너 그 이제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너 안 불안하냐 그랬더니 아직 내 순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근데 저는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카페에서 눈이 마주쳤던 거 기억해? 네. 이랬는데 희영님이 기억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운명은 있다. 운명은 음. 존재한다. 이거를 완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모르게 친구가 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날 같이 있던 친구가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근데 네가 그 사람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황이 애인이 있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마주친 신기하게도 입안이고 그리고 그냥 멋있는 외국인 또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내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그 멋있다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하면 너무 정말 저질인데 나중에 애인이랑 그렇게 끝난 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잘된 일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막 그때는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약간 지금은 가끔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고 잘 떠나줘서 고맙다. 네, 그렇게 됐어요. 적재적시에 잘 떠나준 그분께 감사하다. 박수 칠 때 Thank 떠나는 you. 그래서 우리 네. 모두의 외국인 여자 형부 이렇게 증정을 해주시고 감사하다. 네.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 한바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12년, 13년 동안은 굉장히 건강한 커플로 계속 유지를 해오셨나요? 아니면은 혜영님에게도 어떤?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제가 오늘 그 아정민님이 초대를 해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내 얘기니까 저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은 되게 안정이 돼 있다고 많이 봐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직업적으로든 뭐 그냥 관계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인내와 이런 거를 저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 삶에서 내 관계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면 사람들이 그걸 좀 흡수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막 좋게 만남을 시작했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동거를 빨리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미국 농담 중에 유홀 커플이라고 있는데 아시죠? 네네네. 유홀 그 트럭 저희도 유홀 커플
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빨리 시작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뭐 심지어 이 친구는 미국인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막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뭐 너무나도 취향이 다르니까 완전 이과 문과고 막 이러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약간 그런 요령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 2-3번을 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근데 그 크게 싸우셨다는 게 약간 다시 연락하지 마! 그쵸. 정도로. 네,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막 울고, 뭐, 너하고는 끝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저 개인적으로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아내가 대학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롱디 커플이었거든요. 주말만 만나고 지방대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지방대학교에서 아내가 쓰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학생들이랑 같이 방을 쓰는 건데 이제 거기에 놀러 갔는데 그때도 이제 싸우고 좀 화해하고 얼마 안 있어서였는데 컴퓨터 앞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이.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너가 항상 오를 필요는 없어. 너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너가 틀렸다, 너가 잘못했다 하면서 싸우는 경험을 해서 이걸 붙여놨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맞는 것보다 자기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너무 약간 지금 우리 모습이 좀 어리석게 느껴지면서 그래, 얘 말이 맞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매 순간 행복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둘이서 막 티격태격하는 의견 중에 100% 그 친구가 맞고 100% 제가 맞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의 차이인데.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에서 뭔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제 또 싸우고 각방을 쓰는데 그때 저희 집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이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그리고 이제 방에 TV가 있었는데 싸움이 오래 가면 TV가 있는 방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른 TV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제가 마실 맥주랑 막 이렇게 싸가지고 방 안에서 문 닫고 안 나왔어요. 화가 나서. 근데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는데 문 틈으로 이렇게 종이가 한 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더니 거기에 우리가 연애할 때 좋아하는 소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의 대목이라고 하면서 말해줬던 대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희 집 가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폭풍의 언덕이라고 엄청 이성애적 그 냄새가 어머. 완전 이렇게 히스클림트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이 대사랑 해서 근데 여기에 I miss you라고 써 있는 게 방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해 구구절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지금 화가 났지만 떨어져 있으면 나는 그래도 너가 그립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때 싸웠던 게 뭔가 사소한 거를 제가 말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해줘서 다툰 건데 사실은 그 사소하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그 대목을 기억하고 써서 넣어주는 걸 보면서 이 순간의 그 서운함, 챙겨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과연 이렇게까지 싸울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그때 이걸 받은 그날 둘이 앉아서 막 썼어요. 싸울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뭐 첫 번째, 각방 쓰지 않기. 2번째, 욕설하지 않기.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3번째, 미안하다고 할 때 미안하면 다야라고 하지 않기. 빈정거리는 말기. 그 대신에 미안하다고 했을 때 사과하는 사람도 미안해 이렇게 아니라 좀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근데 바로 받아주지 못해도 미안하면 다야가 아니라 사과해줘서 고마워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항목을 쓰고 저희가 이거 이후로 그걸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첫 1년이 헤어질 뻔할 만큼 위기가 많았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좁은 집에서 또 같이 아무리 주말에만 만나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고 그래서 뭔가 애인이랑 자꾸 싸우거나 이럴 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좋고 그런 건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나한테 필요하고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싸워서 지치면 그럴 때는 좀 자기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게 싸우는 거는 절대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노력을 해야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하면 그 분이 분명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연애보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조금 과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런 걸 고치고 싶어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연애를 못하거나 싸우지 말고 같이 고쳐나가면 그게 되게 뿌듯하거든요. 성취감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 얘기를 빌어서 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관계에 좀 도움이 되거나 받아갈 게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장지. 아장지. 아장지.